이전부터 잘 싸우지 않은 경우라면 충돌이 상당히 있겠지만 부모가 주도권을 가졌었다면 이제 이 시기라도 빨리 아이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이던 몇 년 동안 사실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이나 일반인 우리까지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그리고 선후배 부모님들과 만나면 꼭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와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아이 사이에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1년도 아니고 3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말은 듣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지, 초등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그 상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승진도 빠르고 무엇보다 일을 즐겼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플래닝이 좀 잘 되는, 이를테면 벼락치기를 하지 않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아이, 그런 친구들은 자기주도성이 강했고 그리고 결과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MBTI가 ENTJ인데요. 성향 때문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하면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워낙 하드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자기주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든 자기주도 놀기든 또는 자기주도 인생이든 성향이나 기질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초등아이인 경우에는 자기주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가이드 자체를 잘 해주어야 자기주도가 가능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를 떠올려 볼게요. 초등 1, 2학년의 경우에는 학습 계획이나 또는 목표를 혼자 세우는 건 사실 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방학에 밥을 먹고 나는 그 다음에 줄넘기를 100개를 하겠다, 또는 1시간 놀고 나서 엄마 책을 읽겠다, 뭐 이런 것들은 작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죠. 그렇게 하도록 응원해주고 실천하도록 유도해주면 됩니다. 학습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활 속 일부이다 보니까 일상에서 주도성을 가진 아이는 당연히 학습도 주도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보는 연습, 그리고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나이에 맞춰서 하게 해보는 것,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보다 먼저 되어야 자연스럽게 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엄마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자기주도 학습 연습을 하게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아이가 선택적으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실제로는 엄마가 뒤에서 가이드를 잘 하면서 엄마 주도로 어느 정도 실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아이는 뭐든 처음 할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또는 학습 스케줄은 또 어떻게 짜야 하는 것인지, 과목은 어떤 걸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중요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등대처럼 길을 보여주고 옆에서 또 지켜봐주고 또 아이가 충분히 연습이 되도록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시기입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인데요. 초 3, 4의 아이는 이제 상당히 혼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학교 공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맛을 봤고, 공부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겠고, 그리고 이제 단원평가도 여러 번 쳐봤기 때문에 결과도 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의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학습의 주체가 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부모의 역할이 앞선 초 1, 2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더 아이가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발 물러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책 읽고 싶어하는 시간에 루틴을 만들어서 책을 읽도록 유도하고 칭찬하고, 또 수학은 얼마나 언제 하고 싶은지, 또 영어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면서 아이만의 학습 방법을 찾는 시기여야 합니다. 자기주도 연습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실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주도성은 길러집니다. 이 실패 경험은 우리가 그렇게 기르고 싶어하는 메타인지를 높여줍니다.
이 정도 공부했더니 70점이 나왔네. 이렇게 실수를 해봐야 이건 내가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다 이끌어 주어서 100점을 맞았다고 한다 해도 아이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못 찾게 됩니다. 실수,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아이는 메타인지도 놀랍게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아이가 서서히 알게 됩니다.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아이는 당장의 성공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면 안 되는 시기에 실패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까지 결국 아이 인생 전반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언젠가 아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는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이의 학습, 그리고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뭐든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는 주시되 아이가 하는 것을 대신 자꾸 해주는 것들은 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배울 기회를 주시고 그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가이드만 계속해서 알려주면 좋은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기인데요. 신기하게도 초등 5학년 정도가 되면 공부하기 싫던 아이도 공부는 좀 해야 되는구나,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친구들보다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기 시작합니다. 인지 발달상 주위를 살피고 사회 관계를 이해하고 이제 어른처럼 조금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학습을 그간 좀 별로 못해왔더라도 또 열심히 해왔더라도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주도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명 초등 사춘기 역시 이 시기에 찾아오는데 이때의 반항이 사실 주도성 싸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어서 시키던 대로 했던 아이도 이때는 자아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요. 부모의 생각과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전부터 잘 싸우지 않은 경우라면 충돌이 상당히 있겠지만 부모가 주도권을 가졌었다면 이제 이 시기라도 빨리 아이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중학교에 가기 전에 더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 또 학습법을 적극 찾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수학을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진도식 수학 수업이 굉장히 나한테 안 맞고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 하는 공부가 더 잘 맞고 이해가 더 잘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마다 다 다르고 과목마다 개인 학습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이가 그 여러 방법을 이전에 해보고 혼자 스케줄링도 해보고 조금씩 연습했다면 이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나가면 좋습니다. 방학 스케줄, 그리고 학기 중 스케줄, 또 학원 선택과 교재 선택. 사실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에 잘하는 친구, 온전히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는 사실 정말 적습니다. 초등에 자기주도 학습이 상당히 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 그 부모님들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엄마가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될 테니까요. 자기주도 학습의 연습은 많은 실패를 사실 가져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패들이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스로 공부 시간을 너무 적게 잡아서 70점을 가져올 때도 있고 숙제를 못해가서 혼나보기도 하고 또 시험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계획했다 보니까 그 정도 양으로는 어림없구나 라는 것도 느껴보고 그렇게 해야 스케줄 짜는 법도 스스로 알게 되고 공부법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도성은 재미가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처음엔 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안 하게 됩니다. 보상 역시 잠깐 칭찬이나 선물로 일정 기간 동안은 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 내면에서 동기부여가 되어야 오래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결국 주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선택하는 걸 존중해 주되 바른 가이드를 부모 입장에서 지속 유도하는 것, 그리고 잘 못하면 혼내지 말고 인정해 주고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실패해도 좌절하지는 않게 괜찮다고 또다시 하면 된다고 응원해 주는 것. 무엇보다 아이 인생을 소중히 하고 스스로 어떤 것이든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초등에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